네, 안녕하세요. 오토트리뷴 양봉수입니다. 그동안 오토트리뷴이 리뷰를 참 많이 했지만 비교 리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현대 포레스트가 출시되면서 기존 캠핑카 업체들 망했다, 난리 났다 라는 그런 엄청난 평가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연 기존 포터를 기반으로 가장 잘 만들었던, 그리고 가장 인기가 있었던 이 SRV 제우스 모델과 현대 포레스트를 비교했을 때 과연 이 모델들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인 주관보다는 이 자료를 제가 이렇게 싹 정리해 왔거든요. 이 자료를 기반으로 실차를 보면서 실제로 어떤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크기부터 살펴보면 포레스트가 이제 초장축 모델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이제 개발된 모델이기 때문에 전장은 5680mm, 그리고 전폭은 2130mm, 전고는 2965mm입니다. 전고는 보면 포레스트가 그냥 보기에도 더 높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를 보면 제우스의 전장은 6345mm로 이제 포레스트랑 비교했을 때는 665mm가 더 깁니다. 축 연장도 550mm를 더 해놓은 상태에다가 여기 뒤쪽도 살짝 더 늘리는 바람에 600mm 이상 이제 늘어났는데, 사실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저기 스마트 베드라고 하는 후면 슬라이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길이는 이제 비슷비슷해져요. 전폭 같은 경우는 제우스나 포레스트나 비슷한데 이 전고가 문제거든요. 전고는 지금 보시다시피 제우스는 저 벙크 쪽에 약간 솟아있는 저 정도 높이가 이제 최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포레스트는 이 벙크에서 쭉 올라가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쪽에 파손 위험이 좀 더 높을 수도 있고, 또 측풍의 영향에도 조금 더 불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얘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축 연장을 안 했기 때문에 지상주차에 훨씬 더 유리하긴 합니다. 제우스가 지상주차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불편한 건 사실이겠죠. 그리고 실내 구조 같은 경우는 얘는 이제 뭐 슬라이드 아웃이라던가 아니면 하강 침대 이런 거 안 쓰면은 침대를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가변형 구조라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데, 이 제우스는 늘 벙크베드, 거실, 뭐 화장실, 수납 공간이나 침실까지 그 상태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쓰기에는 얘가 좀 덜 번거롭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외부 옵션에서도 보면 구조가 얘가 전장이 더 길다 보니까 더 좁습니다. 수납 공간 같은 거 굉장히 크게 있는데, 보시다시피 포레스트는 제우스의 절반 정도도 안 되는 그 정도 수납 공간 문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정차 시에 아웃트리거를 써야 되잖아요. 제우스도 보면은 아웃트리거가 있어서 이 하부 지지대 역할을 딱 해줄 수 있는데, 포레스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왜 그러냐면 포레스트는 길이가 짧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뒤쪽에 청수 탱크랑 배터리랑 수납 공간을 다 몰아놨기 때문에 뒤쪽에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이런 거는 이제 무게 배분으로 연결되는 부분인데, 무게 배분은 이제 제우스 같은 경우는 청수 탱크를 가운데 놓고 배터리랑 오스도 뭐 좌우로 배치하고 아래쪽으로 내리면서 어느 정도 신경 썼는데, 포레스트는 다 뒤쪽에 몰다 보니까 무게 배분에서도 조금 더 불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재 중량 같은 경우는 제우스가 325kg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포레스트는 200kg 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총 중량을 보면요, 이제 포레스트가 3355kg, 그리고 제우스가 3475kg로 총 중량은 제우스가 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축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제우스는 적재를 여기다 적재를 325kg까지 할 수 있어요. 근데 포레스트는 200kg 밖에 적재가 안 됩니다. 적재 중량에서 100kg 이상 차이가 나요. 그래서 포레스트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불리한 것 같고, 공차 중량은 공개를 안 해놨어요. 제우스 같은 경우는 공개를 해놨거든요. 3150kg라고 해놨는데, 포레스트가 안 나와 있어서 저희가 추정을 해봤어요. 총 중량에서 적재 중량을 빼면 이게 얼마인가 봤더니 공차가 한 3155kg 정도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차 중량 같은 경우는 추정이긴 한데 공개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만 했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이제 디자인은요, 현대 포레스트, 제우스 순으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현대 포레스트가 처음 출시됐을 때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건 아무래도 디자인의 몫이 가장 컸습니다. 이 벙크에서부터 뒤쪽으로 이어지는 이 매끈한 라인, 그리고 여기에 도장 품질, 여기 도장된 거거든요. 그리고 밑에는 데칼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무튼 이런 품질이 아무래도 완성차에서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사이드미러도 이쁘고, 이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디자인에 워낙 치중하다 보니까 여기 밑에도 내렸거든요. 뒷바퀴도 이제 가려놓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너무 낮게 됐습니다. 이거 저희가 재보니까 지금 한 뼘밖에 안 나오는데 여기 한 18cm 정도? 18cm 정도 나오고, 여기 이탈각 쪽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한 37.5cm 정도 나오고 있어요. 요거는 제우스에 비해서 10cm 이상 낮은 수치고, 캠핑카 중에서도 굉장히 낮은 수치라서 이거 과속 방지턱 넘을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노지 같은 데 갔을 때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사용 설명서에서도 과속방지 턱 넘을 때 조심하라고 써져 있을 정도로 진입할 때의 높이는 너무 낮아요. 아무래도 디자인은 좋지만 저런 실용성 면에 있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는 좋은데 그 옵션이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 출입문 쪽에 여기 등이 있긴 하지만 별도의 LED 등은 없습니다. 제우스나 다른 모델 같은 경우는 여기 LED바가 이렇게 크게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어닝 펼쳐놓고 야간에도 쓸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안 돼요. 너무 어두워요. 출입문 등만 있어서. 그리고 뒤쪽에서 보면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한데 후방 카메라가 위에 여기 하나만 있고 상시 후방 카메라는 별도로 없어요. 만약에 상시 후방이 있었다면 이쪽이나 아니면 이 아래쪽에 부착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얘가 후방 카메라가 상시 후방도 같이 기능을 하면서 이 각도를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주행할 때는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반대편에서 보면 디자인을 최대한 살리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작아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축 연장 안 한 탓이 가장 크겠지만 디자인을 강조하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좀 작아진 측면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바닥이나 이런 마감은 이 바닥 마감은 잘 돼 있는데 이 벽면 쪽 이쪽은 좀 약하고 이 뒤쪽도 약간 그 스티로폼 느낌 나는 그런 단열재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서 벌써 찍힌 흔적도 있고 이런 부분은 디자인에만 너무 신경 쓴 나머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 앞쪽으로는 이제 배터리나 아니면은 주행 충전 뭐 인버터 같은 것들 이쪽 앞쪽으로 모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우스다 바로 보러 갈까요? 제우스 보면 LED 쓰고 있어요. 뭐 브레이크 등이나 방향 지시등 후진등 모두 다 LED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데칼이 되게 세죠. 그래서 이미 제우스의 이 고음 디자인 이거는 호불호가 굉장히 갈리고 있는데 그래도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데칼 디자인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꿔서 출고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현대 포레스트가 이제 진짜 그 미적인 요트 같은 그런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했다면 SRV 제우스 이 모델은 그 실용성에 아주 포커싱을 딱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곰 때문에 외부에서 보기엔 임팩트가 여기 쏠리긴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실용적이에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어닝등 당연히 들어가 있는 거고요. 노지 갔을 때 이 높이도 충분히 나오거든요. 이 높이 같은 경우도 진입각이 31cm가 나옵니다. 포레스트는 이탈각이 37인데 얘는 진입각이 31이고요. 그리고 이탈각은 51이나 나와요. 이쪽이 51cm나 나오기 때문에 포레스트랑 거의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고 보통의 캠핑카가 이 정도는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우스가 특별히 높다라기보다는 포레스트가 낮다고 봐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런 수납 공간도 보면은 지금 굉장히 큰데 이 수납 공간 안쪽에도 제우스는 마감을 다 이 바닥은 장판 그리고 옆에는 딱딱 쳐보면 아까 포레스트랑 다르죠. 아까 포레스트는 굉장히 얇은 판넬을 쓰고 있었는데 제우스는 지금 보면은 손톱만한 두께 정도 합판을 대놨고요. 그리고 반대쪽에도 마감을 다 해놨어요. 반대편에도 제가 이렇게 막 긁어도 돼요. 이 정도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알기로는 이게 기본이지만 원하시면은 별도의 마감 처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디자인이지만 이게 원래 디자인이 그냥 보기에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실용적이기도 해야 되는데 이런 디테일 이런 거 굉장히 좋습니다. 밖에서 여기다가 이제 커피포트 같은 거 올려놓고 간단하게 라면 같은 거 먹을 수도 있고 지금 서서 그대로 쓸 수 있잖아요. 이게 한쪽만 거는 게 아니라 양쪽 다 걸어주면 훨씬 더 이제 안정적이겠죠? 진짜 안정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되게 고장도 잘 안 나게 직관적으로 설계한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외부 TV. 외부 TV가 들어가는 공간인데 이분은 지금 옵션을 추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원래 지금 외부 TV가 짠 하고 나왔어야 되는데 아무튼 여기다가 외부 TV를 거치대 가지고 추가로 걸 수 있고 포레스트도 외부 샤워기가 옆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었지만 제우스는 이 안쪽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외부 TV 안 넣고 이렇게 했을 때 슬라이드 아웃 되는 그런 싱크 같은 거 그런 것도 옵션으로 작업할 예정이라고 해요. 사이드미러는 포레스트에 비해서 좀 투박하긴 합니다. 포레스트보다 좀 투박하긴 한데 포레스트보다 좀 덜 흔들리는 편이에요. 포레스트는 이 사이드미러가 너무 가볍다는 느낌이 강한데 지금 제우스 같은 경우는 옆에서도 잡아주지만 밑에서도 단단하게 잡아줘서 훨씬 더 안정적인 느낌을 내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투박하긴 하지만 안정적인 게 더 좋긴 하겠죠. 그리고 벙크 같은 공간도 뭐랄까 좀 과감하게 푹 치고 올라와서 넘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고 창문 같은 것도 되어 있고요. 자 이제 실내를 봅시다. 실내를 너무 덥다. 마스크 쓰고 하니까. 네, 실내에서는 저희밖에 없으니까 마스크 좀 벗고 하겠습니다. 이게 말하기 힘들어가지고. 네, 실내에서는 포레스트는 약간 고급 오피스텔에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굉장히 좀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확 나거든요. 영상이나 사진으로 보시기에 아마 굉장히 이뻐 보일 거예요. 실제로 봐도 이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데
얘는 대신 마감이나 아니면 컬러 같은 거 아니면 구조 이런 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모든 건 이 상태 그대로 어떤 걸 원하신다고 하더라도 변경이 안 돼요. 요건 이제 기성품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실내에서 이제 디자인적인 거는 뭐 이미 다 보셨으니까 뭐 제가 드릴 말씀은 크게 없는 것 같고, 실용적인 면, 아까 밖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강 침대 그리고 후면 슬라이딩 같은 거를 안 하면 얘는 침실로 쓰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 벙크 정도에서 성인 남성이 한 명 정도는 누울 수 있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저희도 이렇게 짐을 올려놓은 것처럼 보통 이렇게 짐을 많이 올려놓으실 거기 때문에 여기도 평상시에 쓰기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장점이라고 하면은 시승차라 얘가 좀 벌써 망가진 것 같긴 한데, 이게 원래 고정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고정해도 좀 잘 안 될 정도로 그런 문제는 있지만, 어쨌든 테이블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라서 이제 내부에서 이동하는 게 좀 자유롭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앞보기 시트로 바꿔놨는데, 이렇게 앞보기 시트로 해서 이동할 때 뒤보기 시트보다 아무래도 편하긴 합니다. 지금 다리 공간에 발 공간이 충분히 나오진 않아요. 여기 다리 공간, 여기는 이제 충분히 나오는데 발 공간이 충분히 나오지 않아서 요건 좀 아쉽고, 여기를 나무가 아니라 그냥 원래 엔진룸에 이렇게 덮개를 조금 더 이쁘게 해줬으면 이동할 때 여기다 이렇게 발이라도 올릴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은 조금 바뀌면 좋지 않을까. 얘는 2점식 벨트가 적용되거든요. 3점식이 아니고 2점식 벨트 적용인데, 이게 제가 이제 뒷좌석에 타고 이동하다 보니까 급브레이크 밟으면 몸이 이렇게 쏠려요. 저는 성인이니까 괜찮지만 만약 애들이 타거나 이제 노약자분들, 어른들이 탄다고 했을 때 일단 갖다 박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를. 근데 보시다시피 이런 게 튀어나와 있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진짜 박으면 난리가 날 수 있어요. 지금 보기에는 깔끔하지만 마감을 한 번 더 해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벽지 같은 경우도 이 단열재가 그대로 드러나 있어서 여기도 벽지를 한 번 더 발라줬으면 좀 더 좋았을 텐데, 이게 지금 손톱으로 제가 꾹 누르면 사실 찍힐 정도여서 조심스럽게 만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 벙크도 보면은 쿵쿵 소리 나죠. 그리고 저 뒤쪽에 이제 침실도 가장 뒤쪽에 보면 하얀색인데 저기도 마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냥 판넬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상황이라서 결로에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면 또 단점만 있는 것 같은데, 장점은 이 앞보기 시트 이런 거 있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몰딩을 다 짰어요. 여기는 이걸 ABS 성형이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FRP인 것 같기도 하고 한데, 어쨌든 이거를 다 나무가 이렇게 짰기 때문에 뭐 비행기를 탔을 때 그런 화장실 보는 것처럼 그런 분위기가 나와서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세면대도 이렇게 가변형으로 빼서 쓸 수 있는 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슬라이딩 도어 이런 것들, 이게 좀 잘 안 닫히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이렇게 써야 되는데 어쨌든 보기에 정말 깔끔하고 좋다는 거. 그리고 조명 같은 것들도 굉장히 따뜻한 느낌이어서 좋고요. 그리고 여기 인테리어 포인트 같은 것들도 잘 들어가 있고, 특히 이런 스테인리스 적용된 이런 상판은 관리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이런 절곡 부분도 지금 마감이 깔끔하지는 못한 것 같은데, 어쨌든 관리 측면에서는 힘들긴 하지만 굉장히 멋스럽다는 거. 보통 스테인리스 쓰면 이쪽 벽면만 쓰는데 아예 과감하게 이쪽 다 써버렸어요. 특이하게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런 전자레인지까지도 서랍이랑 딱 어울리게 그렇게 컬러가 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 바닥도 보세요. 바닥도 헤링본 무늬가 들어간 이런 바닥까지 쓰니까 디자인적으로는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침실도 뒤쪽에 하나, 그리고 변환 침대 하나, 벙크 쪽에 하나, 하강 침대 포함해서 해서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는 얘가 정말 길어요. 후방 침대 같은 경우는 이 길이가 2.3m가 나오거든요. 제가 누워보면 이렇게 넓어요. 그래서 성인 2명이 아주 넉넉하게 잘 수 있고, 하강 침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 2명이 아주 넉넉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경쟁 모델 대비 정말 강점 중에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침대 이렇게 넓은 캠핑카 잘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빠뜨릴 뻔했는데, 얘는 이것도 움직일 수도 있고 4인승이란 말이에요. 이 가운데 시트는 탑승할 수 없게 되어 있나 봐요. 왜 4인승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5인승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걸 5인승으로 하게 되면은 얘 적재 중량이 지금 200kg 밖에 안 나오는데 이걸 또 사람 무게를 빼야 되거든요. 60kg에서 80kg 정도 제가 빼야 되는 걸로 아는데, 그것 때문에 가운데 인승을 추가를 안 하고 이 4인용으로 인증을 받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기 뒤보기 시트가 있다고 하면은 앞으로 왔다 갔다 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워크스루가 아주 편리해요. 그런 데다가 등받이 각도 조절도 돼요. 장거리 이동할 때 일렬 시트 등받이 각도를 조금 더 눕힐 수 있느냐 아니냐 못하냐,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장거리 이동할 때 좀 더 이렇게 눕고 싶은데 이럴 때 정말 불편한 거예요. 근데 얘는 그게 돼요. 그게 진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 2열 후석 같은 경우도 지금 각도가 딱 누워 있잖아요. 누워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제일모빌 같은 경우도 이제 앞보기 시트를 적용하고 있지만 딱 등받이가 이렇게 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렇게 누워 있어요. 편한 거지. 이게 엄청 편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동 시 편안함. 와, 제우스 지금 저희 디자인 리뷰하라고 들어왔는데, 와, 이게 콤비거든요. 콤비 에어컨. 이 탑차에 들어가는 그 냉동 탑차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와, 엄청 시원하죠. 저쪽에서 찍고 와서 머리에 땀이. 장난 아니야. 이 제우스도 이제 디자인을 보면, 제우스도 역시 이 디자인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외관에서 그랬고 포레스트 어떤 차량에도 마찬가지인데, 제우스는 대신 장점인 게 구조가 4가지가 있어요. FE, FF, RU, 지금 얘는 FU인데 이 4가지 구성이 있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그런 취향대로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FU가 출고의 9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인기라고 해요. 마감도 이 마감이 요즘 고급스럽고 좀 질리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이게 인기인데, 어쨌든 원하시면 이거 화이트 버전이나 아니면 베이지 톤 좀 다른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패널 지금 엄청 세거든요. 판넬 이거 엄청 센데, 이거 LG 하우시스 제품이라서 커터칼로 이렇게 눌러도 잘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제품들 쓰고 있어서 마감이나 그런 만졌을 때 질감 굉장히 좋습니다. 선택도 가능하고 이런 하나하나 소재의 느낌 굉장히 좋다는 거. 물론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이렇게 천장 보시면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벽지 같은 스타일이고, 마찬가지로 벽면도 보면은 뭐 그냥 일반적이에요. 아무래도 포레스트보다는 한 번 더 벽지를 쳐놓은 거라서 그런 느낌은 좋고, 뭐 이게 그냥 벽지, 종이 벽지 그런 건 아니고 좀 더 코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긴 하지만 떨어지는 부분도 얘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요런 거 보면은 얘는 오히려 이 매트가 여기 단열재, 포레스트는 요걸로 끝냈는데 제우스는 여기다 단열재를 이걸 여기다 써놨네요. 벽지로 안 쓰고. 아무튼 요 매트는 포레스트보다 얇습니다. 얇고, 대신 포레스트보다 강점인 거는 직물이 아니고 이렇게 가죽을 썼다는 거. 그리고 이 다이아몬드 이 클팅 무늬 패턴까지 넣어서 이런 부분들은 되게 강점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얇아서 괜찮나? 제가 한번 누워볼게요. 일단 이렇게 잠깐 누웠을 때는 뭐 특별히 나쁘거나 단점을 찾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뭐 제우스 출고하시는 분들 중에서 장박 위에서 출고하시는 분들 많다고 하니까 이 정도로도 되는구나. 분위기 같은 경우는 뭐 그냥 무난합니다. 포레스트보다 나은 거는 이런 조명들 색깔을 지금 다양하게 써가지고 좀 밸런스를 적절하게 맞추고 있는 것 같고, 이 제우스는 아무튼 내가 이 소재나 아니면 컬러 이런 부분들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하다못해 이런 상판 컬러 같은 것도 다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우스는 외관에서도 실용적인 거 따졌지만 이 개수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죠. 경쟁 모델이 없을 정도로 개수대도 굉장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대신 포레스트보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뒤보기 시트예요. 얘는 물론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무래도 앞을 보면서 가는 것보다 뒤를 보면서 가는 게 썩 유쾌하진 않겠죠. 그런 단점이 있고, 대신 여기 보면 헤드레스트 쪽에 이렇게 마감을 해놔서 이거는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포레스트에서 말씀드렸지만 워크스루가 정말 중요해요, 캠핑카들은. 근데 얘는 지금 일단 여기 막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앞으로 이동하려면 일단 이걸 빼서 들어 올리고 이걸 열고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커튼보다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앞에 열기를 확실하게 차단해 주니까 이런 거는 커튼보다 훨씬 깔끔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포레스트는 1열 등받이 각도가 이렇게 조절이 됐지만 제우스는 조절이 안 됩니다. 얘도 침대는 3개예요. 얘는 여기 하나, 저기 뒤에서 총 3개인데, 뭐 하강 침대나 이제 슬라이드 아웃 같은 경우는 이제 퍼포먼스 이런 게 있으니까 굉장히 멋있긴 하지만, 얘는 그런 거 없는 대신 굉장히 그냥 편합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그냥 올라가서 제가 바로 누울 수도 있어요. 얘도 이제 포레스트랑 굳이 비교하면 포레스트보다 한 30%? 약간 더 넓은 느낌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성인 2명이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성인 1명, 그리고 안쪽에 짐 몰아넣고 그렇게 쓸 수 있는 구조 정도라고 할 수 있고, 대신 포레스트보다 이렇게 창문이 앞뒤로 뚫려 있어서 개방감 좋다는 정도, 그게 강점일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우스가 포레스트에 확 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 컨트롤 패널은 포레스트가 압승입니다. 압승. 제우스도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차 모양 그림 있고 뭐 등 1, 2, 3 이런 거 해놨고,
여기서 히터랑 난방이 바로 다 조절이 가능해서 직관적이긴 한데 포레스트가 컨트롤 패널을 너무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에 비해서 이제 제우스는 좀 올드하다, 아날로그 감성, 네, 그렇게 포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장이에요, 포장. 그래서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는 뭐 크게 이렇게 설명드릴 거는 없었던 것 같고 실용성 위주로 말씀드렸거든요. 바닥도 보시면은 참 얘는 헤링본 그런 거 얘도 선택할 수 있지만 나무 느낌 나게, 이 가구가 아무래도 우드 스타일이다 보니까 바닥도 이제 우드 스타일로 그렇게 마감을 해놨고, 요런 데도 다 보면은 나무, 이거 필름 아니고 진짜 나무입니다. 통나무. 이거 예전에 개선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여기 신발장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걸 또 한 번 더 들어 올려야 되네. 네, 여기 이렇게 수납 공간을 쓸 수 있게 해놨어. 출고차다 보니까 저희가 막 만지기 좀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포레스트는 앞뒷면이 그냥 좀 다 쿠션이었는데 제우스는 이 뒷면을 합판을 대놔가지고 좀 단단한 거? 이건 굉장히 좋네요. 이 직물도 아니고 가죽이기 때문에 관리하기도 좀 유리한 거. 그래서 오늘 지금 크기랑 뭐 외부랑 지금 실내 디자인, 뭐 실용적인 거 지금 쭉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나가서 이제 옵션 포레스트랑 제우스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옵션을 볼 건데요. 캠핑카들 아니면 집, 이런 생활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하고 전기잖아요. 냉난방. 일단 포레스트부터 볼게요. 포레스트는 배터리가 200A, 그리고 인버터는 다르다꺼 3kW짜리 들어가고, 태양광 패널은 CIGS 패널이 146W짜리 그거 하나 들어가고, 주행 충전이 이게 문제인데, 이 주행 충전이 저희가 이 배터리 공급업체에 알아봤더니 주행 충전이 20A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정확한 정보는 아닌데요, 저희가 주행을 하면서도 배터리 충전이 잘 안 되긴 해요. 그래서 진짜 20A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좀 정확하게 전달되지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일단 제우스를 보면 배터리가 540A입니다. 포레스트 대비 용량이 2배 이상 좋죠. 제우스는 에어컨도 돌리고 커피포트도 쓰고 이런 것들 다 써도 다운이 안 되는 되게 여유로운 용량을 갖고 있습니다. 얘도 인버터는 다르다 거 3kW짜리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태양광은 얘가 145였잖아요. 근데 얘는 800이 들어가요. 800. 그리고 MPPT 솔라 충전은 60A짜리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전기 다음으로 중요한 게 아까 물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 제우스는 청수가 200, 오수가 80 이렇게 들어가는데, 포레스트는 청수, 오수 모두 80씩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우스가 청수 쪽에서는 압도적인 우위에 있고, 그리고 청수 탱크가 이 차량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게 중심 이런 밸런스에도 고려한 위치 설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포레스트는 다 뒤에 있다는 거. 그럼 제우스는 어떻게 가운데 놓을 수 있었냐? 제우스는 그 지보개 시트잖아요. 그래서 그 시트 아래쪽에 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했던 거고, 포레스트는 앞보개 시트를 쓰면서 다리 공간을 살려야 됐기 때문에 이제 청수 탱크를 뒤로 보내서 무게가 뒤쪽으로 좀 쏠리게 됐다는 거. 그 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냉장고는 둘 다 150L짜리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밖에서도 보이시지만 얘는 오른쪽에 창문이 4개, 뒤쪽에 하나, 왼쪽에 2개 해가지고 총 7개의 창문, 그리고 천창 하나에서 그렇게 8개가 들어가는데, 이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하나 있죠. 그리고 반대쪽 이렇게 다 포함해서 사이드로 총 4개, 천창은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개방감은 제우스가 훨씬 더 좋고요. 포레스트는 아늑함에 포커싱이 되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전기랑 물 얘기하다가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는데, 지금 이 더운 날 가장 필요한 거는 에어컨이잖아요. 에어컨. 얘는 콤비가 들어갑니다. 콤비라는 건 AC, DC 다 되는, 주행 중에도 킬 수 있고 정차 시에도 시동 안 켜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콤비 에어컨이 들어가고, 얘는 도메틱 에어컨이 들어가요. 루프형인데 얘는 배터리를 좀 많이 먹는 편이에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주행 시에도 된다고 하는데, 주행 시에 루프 에어컨을 키고 다닌다는 게 이게 좀 뭐 가능한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히터 같은 경우는 둘 다 바닥 난방까지 다 돼요. 얘도 바닥 난방 되고 얘도 바닥 난방 되고 온수 히터 다 되는데, 이제 제우스의 특이사항이라고 하면은 바닥 난방이 저 벙크에도 됩니다. 벙크에도. 포레스트는 벙크까지 바닥 난방이 되는 것 같진 않은데, 제우스는 거기까지 되고요. 그리고 제우스는 뭐 세탁기도 들어가고, 옵션으로 릴선 15mm짜리 그런 거 기본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하체 보강도 기본으로 되고, 보시다시피 포레스트 대비 제우스가 차고도 높고 좀 짱짱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행 시의 차이는 정말 더 많이 날 정도로 하체 보강이 얘는 잘 되어 있고, 얘는 그냥 순정차다 라는 점. 얘는 들어갈 때
바닥이 높거든요. 제우스도 그 바닥 높이는 똑같아요. 근데 제우스는 대신 여기 사이드 스텝 하나 더 달아놔서 좀 더 편합니다. 타고 내리기가.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얘는 어닝 등도 들어가는데 포레스트는 어닝 등도 안 들어가고, 배터리 증설이나 하체 보강이나 어닝 등 이런 건 다 기본적으로 추가해야 될 사양으로 보이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좀 문제가 클 것 같습니다. 그리고 AS 같은 경우도 이게 아무리 현대차에서 파는 거라고 해서 현대차 서비스 센터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성우모터스가 있는 음성 가서 받으셔야 되고, 이 제우스는 ESRV 본사가 있는 대구 가서 받아야 되는 거고, ESRV는 대신 출장 AS도 되고 경기도 이천에서도 AS를 진행하기 때문에 AS 측면에서는 성우랑 비교해서 특별히 나쁠 것도 없을 것 같고, 성우도 출장 AS는 제가 알기로는 뭐 심각하면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점들은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가격이 비슷한 두 모델을, 그리고 베이스 차량도 같은 두 모델을 살펴봤는데요. 포레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개세를 포함하면 9,100만 원이 넘고, 제우스도 이렇게 풀옵션으로 구입하시게 되면 9천만 원이 넘게 됩니다. 9천만 원 정도 아무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차량이 더 나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처음에는 포레스트가 압승할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냥 실물을 보자마자는 또 제우스가 압승인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막 헷갈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생각을 많이 넣기보다는 이 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보셨을 때 어떠셨는지 댓글로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오늘 좀 정신없게 매미 소리도 크고 날도 덥고 지금 마스크 쓰고 해서 정신없게 리뷰를 해봤는데요.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늘 조심하시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토트리뷰 양궁구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